자, 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자격증 검정 기준 응시 자격, 그 다음에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놀이의 개념과 범주화가 어떻고, 고전적 놀이와 현대적 놀이를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사회적 놀이 단계와 인지적 놀이 단계, 그리고 놀이의 특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격증 따려면요 2급은 6점 이상이고 1급 8점 이상 하시다 실기평가 다 하셔야 됩니다. 놀이지도사 2급 자격 기준은요, 검정 기준은요, 전문가 수준 놀이 활용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교육자 및 관련 사무 책임자에서 연간, 월간, 1, 2교육 계획안을 구성할 줄 알고, 그 다음 교육 현장에서 실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 2급 아래쪽은 이제 그 대상 갖고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저 자격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 놀이 지도사도 놀이 기존으로 하기 때문에 브리게리아 놀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김홍도시의 실험도입니다. 조선시대 놀이의 한 형태죠. 놀이의 내적 동기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프리트는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요, 놀이가 내적 동기가 되는 이유로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기송 요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적 동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는데, 먼저 인지적 불일치는요, 무엇이냐 하면은 유아는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만나 갈등이 생길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고 이를 놀이로 시도하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포만과 쿠시너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이란 유아는 놀이를 통해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또 앤더슨과 매식은요, 유능성에 작용하는 하위 능력을 자아인식, 자기통제 등 총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총 29가지를 열거하였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속성, 이것은 이제 유아가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도 없고 어른 감속도 없으므로 그저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놀이는 나름대로 생각과 느낌을 펼칠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귀속성을 갖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놀이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저스와 소유가 1988년대 놀이의 개념은 이런 거다, 즉 유아들의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벨은 유아의 놀이와 장난감을 성인의 삶과 현장과 도구와 비교해 설명하였고요. 또한 김홍현 씨는 놀이는 유아에게 생명의 발로이며 생활이자 자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이는 의문에 연관된 행동이고 탐색은 의문을 불기는 행동이라고 푸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놀이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인지적 활동으로서는 보통 문제 해결, 탐색, 생산적 활동을 합니다. 놀이감을 활용하거나 이런 놀이 방법 등을 생각을 하게 됐죠. 뭔가 재미있는 방법. 자연적 활동으로서는 상징성, 그 다음에 반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딱 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딱 정해요. 그걸 이제 뭐처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슈퍼맨이든 아니면 엄마든 의사선생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반복적으로 하죠. 또는 뭔가 그걸 반복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계속 보존하려는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반복적으로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 규칙 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 협동적 게임, 찬스 게임, 뭐 기술적, 경제적 게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들이 이것도 놀이의 하나의 활동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놀이가 내적 동기가 되는 이유에 대한 카프리트가 주장하는 세 가지 작용이 여기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아닌 것은 그렇죠. 자유성은 없었어요. 자, 2번 놀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프로이드가 한 말, 로저스, 프레벨, 후.
자, 프로이드는 의식과 신에 대한 설명을 했지, 저거에 대한 아까 설명 없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호크와 타일러의 놀이의 범주와 이론에서 인지적 놀이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자, 모방 활동은 빠집니다. 나머지 문제 해결 활동, 탐색 활동, 생산적 활동이 바로 인지적 놀이 활동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활동이라는 것은 이 뭐 경제적 화폐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얻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 기술, 좀 더 세밀한, 아주 좀 더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는 규칙, 놀이에 대한 관련된 생산 활동입니다. 그리고 4번은 3번이 그쵸. 후카 타일러가 주장한 자연놀이 활동은 무엇인가? 바로 상징놀이와 반복놀이입니다. 자, 노래의 특성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자, 1번 내적 동기와 적극적 참여, 그 다음 2번 결과보다 과정 중시, 3번 긍정적 정서와 비사실적 행동, 4번 자율성과 유연성.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정답은 없다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0세에서 만 1세 미만 유아의 놀이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읽어보시고요. 2번, 3번, 4번. 자, 4번이요. 잘못된 거죠. 자신의 행동에 따른 변화를 인식과 행동의 숙달한 즐거움을 한답니다. 반복한다. 즐겁기 때문에 1세들은 반복해서 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자, 고전적 놀이는요, 에너지 조절 수단으로서 관점과 본능과 연관된 관점으로 대별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조절 수단의 관점은 잉여 에너지 이론이 있어요. 생명체는 생존에 필요한 일정량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놀이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딱 경제활동을 하고 나서도 체력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그죠? 움직이려고 하죠. 그때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든가 이런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심심해 죽겠어 라고 표현들, 뭔가 에너지 소비할 곳 찾는 곳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이론은요, 놀이란 소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크리에이션 이론이 있어요. 이것도 놀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자, 본능과 연관된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자, 반복 이론은요, 놀이는 조상의 생활 방식 자체를 따른다는 개념으로 놀이를 통해 발달을 도모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점으로 말하는 거고요. 연습 이론은 놀이가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학습한다고요. 보고 배고, 놀이는 바로 그 학습하고 그걸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적 놀이라고 또 대변되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1920년대 이후에 제기된 이론으로서 대체로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있어서 기능이나 역할을 구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 그죠? 감각을 통한 그 표현을 했었죠. 그 리비도를, 핵심 용어가 리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가 유아가 다른 사람, 사물 교제, 교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지발달 이론. 근데 놀이 개념으로도 설명되기도 한답니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비고치키가 했는데, 이때 인지발달을 가져오는 주요 변이로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을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 브론 브론의 생태이론은요,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뭔 말이지 하면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발달도 하고 학습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 과정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벌라이는요, 각성 조절 이론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놀이가 중추신경계의 요구와 추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인체학, 이런 신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놀이가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만 1세에서 2세 유아의 놀이 특징이 아닌 것은 문장이 길지요. 1번, 2번, 3번 아니면 읽어보고 한번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때 아이들은요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 읽어달라고 그러고 또 읽어달라고 그럼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들 원래 그래요. 좋아하는 거.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동화, 좋아하는 게임 이거를 반복하게 엄마들은 싫어하겠지만 아이들 요 2세 아이들은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듣고 또 하고 또 놀고 언제까지 에너지가 다 방전될 때까지. 다음 문제입니다. 만 3세 이하의 놀이 특징이 아닌 것은 놀이지도는요. 이거 1세, 2세, 3세 요거만 다 특징이 달라요.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놀이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연령별로 특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요.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만 3세 아이들은 결과를 중시하며 꾸미기를 좋아하고 어른에게 의존하고 아직까지 의존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 요때 아이들은요. 매달려요. 놀아달라고. 놀아줘, 놀아줘. 팔에 매달려, 몸에 매달려. 옷도 찢어지고, 티셔츠 늘어나고 해주셔야 돼요. 요때 아이들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지속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놀아줘도 됩니다. 자, 유아 발달과 놀이를 살펴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만 4세 유아 발달 특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4세 유아 같은 경우는요, 신체 운동 발달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 신체 운동 기술이 발달하여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운동과 새로운 신체적 기능을 활용합니다. 대근육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의 발달이 점차 정교해집니다. 즉 공놀이 같은 게 가능해요. 저 사진 속의 모습처럼. 단순한 협응력이 요구되는 기술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공을 차고 날아오는 공 글러브를 잡고 이런 것들은 해요. 그리고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거. 여러분들 그냥 재미없겠지만 요 아이들이냐 한 발로 서 깽깽이처럼 되게 재밌어해요. 균형 잡는 거. 이거 한 20분 해요. 뭐 같이 있으면 더 좋아해요. 자, 이때 아이들의 인지 발달은요. 인과관계의 유추가 가능하고요.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과 가상을 구별하며 현실을 인식하고 사물의 속성과 기능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의해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때 아이들이. 그리고 탐색적이고 노력사고 이런 것들이 점차 발달해야 되죠. 더 기억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 건강교육을 많이 하죠. 그다음 언어 표현력의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안전교육 위험한 것도 이때 알려주셔야 돼요. 덩달아서요. 놀이할 때 위험한 거 해. 그 다음에 약속 규칙 지키기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만 4세 유아 특징, 놀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문장 길게 읽어보고요.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따들은요, 자기가 다친지도 모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치료해 주셔야 돼요. 다음 10번 문제. 만 5세 유아의 놀이 특징이 아닌 것은 문장의 길이가 쭉 읽어보고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바뀌었죠? 여아는요. 친구를 선택합니다. 누구 친구 자기랑 친한 친구. 반면에 남자아이들은요. 친구보다는 놀이를 선호합니다. 노는 걸 좋아해요. 얼핏 보기에는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의 행동이 비슷해 보여요. 친구도 사귀네, 친구들과 노네? 아닙니다. 여자애들은 같은 행동일지라도 여자애들은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 선택하는 걸 하는 거고요. 놀이를 통해서 남자애들은 그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 똑같이 보이지만 여아들과 남자애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 놀이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놀이 단계는요,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놀이를 분류하고 그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놀이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그 행동 중에서요, 비참여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엔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보긴 봐요. 쳐다는 보는데, 노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참여는 안 해요. 이것도 행동입니다. 일단 마음적으로는 흥미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다면 딴 데 가버리죠. 하지만 멀리서 보기만 한다는 건 비참여 행동으로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정보를 익히고 귀로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발달 단계가 바로 지켜보기입니다. 아까 전 참여하지만 보기만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데 아까랑 비행동 참여는 보기만 하지만 이 지켜보기는 구체적으로 아이들 행동을 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3단계 혼자놀이입니다. 주로 만 2세에서 3세 유아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와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놀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이들 10명이 쫙 모여가지고 모래놀이를 해요.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10명이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만 하고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있기만 할 뿐, 이 10명의 아이들은 서로 각자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같이 곁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자놀이 형태입니다. 자, 병행놀이는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노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러면서 상호작용은 또 하진 않아요. 네. 아이들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도 같이 또 옆에 딴 노래. 같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같이 있으면 딴 놀이도 해요. 즉, 같이 있으면서 놀이도 하고, 이거 병행을 한다는 얘기죠. 연합놀이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 놀이에 대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연합놀이입니다. 협동놀이는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놀이 때는 이런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게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서술형입니다. 아까 병행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걸 좋아하면서도 상대편 이해와 상호작용 하지 않고 곁에서 혼자 노는 거. 연합놀이는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놀이 내용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놀이 가운데 빌려주기도 하고 역할 분담입니다. 분담이나 오타입니다. 놀이 내용의 조직적인 전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 놀이 형태 단계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미음. 자, 13번 협동놀이 설명해 볼까요? 그쵸. 리더가 있고 공동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놀이 형태. 이게 바로 협동놀이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이유와의 독특한 접근 행동 방식은 설명한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다른 이와들이 노는 곳을 구경하거나 회방하는 행동과 다른 자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옆에서 친구와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자기 따위로 우기거나 또는 놀이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언어나 몸짓, 미소로 표현하고 또는 자기가 유능한 친구인 척 잘난 척을 하는 입증, 또 탁 공도 멋있게 차고 으시대는 행동, 이런 입증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어울리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은 행동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누시면 안 돼요. 인지적 놀이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의 인지가 감각 운동기로 질적인 변화를 계속하면서 유아의 놀이도 감각적이고 기능적인 연습 수준에서 전 조작기 특유의 상징적인 놀이 시기를 거쳐서 점차 규칙이 포함되는 높은 수준의 놀이로 변화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놀이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놀이는요, 유아의 최초의 놀이에서 감각운동기에 있는 유아가 신체 움직임의 기능적인 즐거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놀이 행동입니다. 그 기능적이게 재밌어가지고요. 그래서 공을 찬다. 요때 아이들이요,
공을 뻥 배웠잖아요. 아빠한테 공 차는 걸. 그러면 똑같이 그것도 와요. 그래서 뻥 차요. 골대를 향해 차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그냥 공 차는 게 재밌는 거예요. 공만 뻥 차요. 달려도 공 차고 달려도 공 차고.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자, 구석놀이는요. 놀잇감을 이용해요.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기능 활동으로서 쓰는 창조적 활동입니다. 이제 뭔가 도구를 이용하는 거, 놀잇감 같은 거. 그 뭘 만들려고. 이때 진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게 뭘 만들어요. 자, 상징놀이는 돌무렵이에요. 한 살, 만 한 살. 돌무렵 상징 행동이 처음 쓰다는데 이때 점차 정교하게 발달되고 만 2세가 지나면 상징놀이를 통해서 역할이나 사물을 가상화하거나 대체합니다. 너 아빠의 나 뭐야 소꿉놀이 뭐 연극놀이가 되죠. 이런 가상놀이, 역할놀이, 극놀이 또는 환상놀이 이런 것처럼 뭐든지 가작화 요소죠. 그러니까 뭔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 극놀이는 2명 이상의 유아가 같은 놀이 주제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대화로 주고받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 규칙 있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에 포함된 규칙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이걸 내면화하고 이걸 인지적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룰이 알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스포츠다운 행동이 되는 거고.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상징놀이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통합, 탈중심화, 탈맥락화라고 하는 건데 단편적인 상징 행동에서 주제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놀이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상징에서 타인 또는 대상물에 대한 상징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정도가 자기 중심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탈중심화, 나한테서 아니라 그 상징물, 뭔가 물건 있죠, 사람이나 이쪽으로 중심, 탈중심화. 그 사물의 대체에서 사물의 물리적 특성이나 현실의 용도가 현실의 맥락과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탈맥락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놀이의 특성으로는요, 자발적 본능적인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가작화 요소, 타자 역할. 그 다음에 가작화 아까 뭐였죠? 인형 가지고, 넌 이거 뭐하고, 왜 인형 2개 가져와도 경찰, 도둑놀이 이렇게 뭔가 딱 의미를, 역할을 주어줘요. 이렇게 노는 거죠. 예, 속구놀이 같죠. 그 다음 행동 자체가 목적이고, 놀이 자체. 즉극적인 놀이가 규정이 있고요. 경쟁적 요소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놀이 영역 배치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설명하세요. 유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물리적, 시간적 경계로 인한 주의 집중 및 심리적 안정이 되고 구체적 경험 중심의 통합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개별화된 놀이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한 다양한 놀잇감과 공간 배치로 발전된 놀이 형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놀이 영역을 교실에 배치할 때 고려할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줄 밑줄 쫙 빨간색 표시했어요. 놀이 활동의 기능이 상반되는 영역은 분리 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 놀이 활동 관련된 정도에 따라서 인접해서 배치돼요. 관련된 건 가깝게, 그렇지 않은 건 조금 멀리. 놀이 영역별로 필요한 공간과 크기는 활동 수준과 구비되는 교재, 교구, 참여할 유아의 수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고요. 통로를 명확히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벽면도 중요한 환경으로 개방하셔야 되고 놀이 영역의 수준은 유아 연령과 발달 수준, 교실 내 유아 수, 프로그램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 놀이 환경의 안전과 위생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실내 놀이 영역의 배치는 유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놀이 지도사로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해요. 유아 놀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고 놀이가 정교화되고 발달하도록 하는 변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유아 놀이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놀이를 중재할 때는 놀이가 활성화되며 양적 질적으로 향상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이면서 유아들이 창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놀이하도록 강조해야 되고 유아의 참여 쟁진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안전한 놀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역할입니다.
자, 그 놀이지도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먼저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아픈 애가 있는지, 또 어떤 거 관심 갖는지, 아이 생각도 한번 관찰해보고, 그 다음 놀이 환경을 구성하고 병행 놀이도 해야 돼요. 같은 놀이자료 가지고만 놀지만 직접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공동놀이 하기,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지만 중력하는 유어가 해야 됩니다. 놀이 이끌기,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놀이를 참여를 유도해야 돼요. 그 다음 지시하기, 통제와 역할정을 적절하게 전개 계셔야 되고요. 교수하게 가르치는 거요. 놀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를 유도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역할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해 보세요. 친구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정적 감정 해소하고 사고력과 문제적 능력 증진되고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점을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놀이조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이론과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다들 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